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넘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과 수다를 열심히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넘어간지도 몰랐네요. 자 부장님 이게 네. 얼마 만입니까? 아, 네, 거의 한 3개월 만에 아유, 다시 얼마 안 나왔네요. 또 네, 얼마 얼마 안 안 된 것 됐습니다. 같네요. 또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또 좀 멋쩍네요. 최근에 시장이 사실 계속 그러니까 저희 방송으로 못 빼는 사이에도 네. 엄청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어떻게 대응 좀 잘 하고 계시고 운영도 네, 잘 하고 계셨는지요? 네, 뭐 다행히 네. 제가 운영하는 레버카운트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그쵸. 났고. 네, 뭐 어쨌든 뭐 다 그때도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네. 마지막 방송에도 결국에는 그래도 AI다. 네. AI 관련된 종목들을 어쨌든 조정 시는 더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게 마지막 방송이었던 네네. 거거든요. 기억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AI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 네, 그쵸. 네. 왜 테슬라를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검부장님이랑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한 번도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코멘트한 적이 없었다. 근데 네. 오늘 이렇게 특집으로 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뭐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조심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테슬라를 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막 많이 아시는데 뭐 이렇게 꼬투리 잡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저보다 뭐 더 많이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투자 대상으로서 아직까지는 조금 타이밍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네. 이제 6월 달에는 좀 테슬라를 이제는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테슬라를 슬슬 볼 때가 됐다. 네. 때가 왔다. 네, 뭐 사실 뭐 언제 오를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6월 달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의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일정이 있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저희가 주제를 먼저 눈빛을 이거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6월에는 테슬라를 보고 있자 하면서 우리 머스크 형님의 눈빛 장난 아니죠? 이게 어떤 퍼블까요? 테슬라를 예의주시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지켜봐라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네. 제가 갖고 왔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도 좀 연관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온 거는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께서 좀 이렇게 좀 발간한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지금 AI 쪽이 지금까지는 뭐만 나오면 다 좋았어요. 투자할 거야? 좋아. 뭐 새로 개발할 거야? 좋아. 반도체 살 거야? 다 좋아라고 했는데 이번 분기 실적부터 뭔가 조금 이상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건 뭐냐면 AI 쪽의 투자가 사실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초보다 더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캐펙스가 올라가는 거 대비해 가지고 매출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이건 지금 빅테크들만 이 연구원님께서 이제 추정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워낙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처음에는 이제 투자하고 매출은 좀 나중에 나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작년 한 4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 건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는 좀 이익을 좀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 매출을 좀 제대로 낼 때가 되지 않았니? 라는 약간 시장에 약간 좀 시그널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 AI파는 본인들이 약간 굉장히 직감적인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 대응 못하면 회사 망하겠다라는 혹은 이거 대응 잘하면 이거 우리 회사 굉장히 잘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직감이 온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매출과 이익을 조금 늦게 올리더라도 투자를 지금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지금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의 괴리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괴리를 지금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네. 슬슬 이제는 좀 이 괴리를 좀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이번 실적 발표 때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거는 뭐 지난 뭐 거의 한 달도 넘게 뭐 한 달도 전 얘기이긴 하지만 네.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요번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되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 뭐 메타, 뭐 AI에서 1등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매출이 안 올라오고 수익성이 조금 낮더라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거의 뭐 한 주가가 한 20% 빠졌나요?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네. 예. 그게 시장에서는 어쩌면 이거 메타버스 2탄인가? 약간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델 테크놀로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어제도 사실은 뭐 그냥 그랬고. 네네. 근데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뭐 원래 이제 잘 하고 있는 이제 일반 매출이 있었고 여기에서 AI 매출이 딱 플러스가 됐는데 이익은 플러스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야? 돈 하나도 못 벌고 있었어? 그렇죠. 이거 너희도 어떻게 된 거야? 저가 수주하고 있었니?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가가 빠졌고 뿐만 아니라 뭐 세일즈포스도 빠지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막 다 폭락하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AI가 뭐 이렇게 끝나고 막 이럴 지금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엔비디아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네. AI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접근을 했을 때 네. 지금까지 쭉 있었던 그런 폭발적인 상승을 지금도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몇백 %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 던지시는데. 이게 종목마다 저는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다를 것 같은데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섹터 전체가 다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상승장은 네.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 이제 주도주와 이제 핵심 종목 그리고 실제로 수혜받는 종목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섹터 전체가 올라가야 뭘 사든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AI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을 보이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의심을 보이는 그 가장 큰 배경에 있어서는 비용도 어쨌든 증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썼던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을 내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판단에 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6월 13일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네,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아마 테슬라 주주총회를 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셨을 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전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전념을 할지 말지요? 네, 제가 주주총회 안건을 다 네. 갖고 왔어요. 12가지 정도가 되네요. 네네 갖고 왔는데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이거 뭐 여기서 읽어봤자 다 필요 없고 4번만 보시면 됩니다. 4번. 자, 2018년 주주총회에서 음. 그때 승인을 이미 한 거였어요. 네네. 100% 성과 기반으로 주식 옵션을 머스크한테 부여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때 이후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누구 개인 투자자가 소송을 걸어갖고 그렇죠. 이거 무효했더니 델라웨어 법원에서 무효해가지고 1심에서 머스크가 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규모가 50조 원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뭐냐? 내가 지금 테슬라에 전념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지배적인 어쨌든 그 쉐어홀더에 이제 지분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게 최소한 한 20%에서 25%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몇 %대로 떨어졌으니 네. 나 이거로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네. AI랑 로봇은 못 딴 한다. 데서 개발할 가능성이 그쵸. 높다고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회사 다 따로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 XAI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봇이라고 안 만들까요? 뭐 X로봇 그렇죠. 단순하게. 통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 주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입장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주식 옵션을 주고 전념을 여기다가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딴 데로 분사해가지고 로봇이랑 AI를 거기서 하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보세요? 당연히 테슬라 안에서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주주총회 안건은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요거 때문에 막 그 관련된 분이 뭐 한국의 그 소액주주들을 네. 설득하기 위해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네. 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이번 주주총회 4번 안건은 통과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 뭐 기관 투자자나 그런 의결권 자문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뭐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한테 모이세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라는 브랜드보다 일론 머스크라는 브랜드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일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4번 안건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혹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저도 정규직으로 예, 다닌 적이 그쵸.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성과 보수, 그러니까 그 성과급을 이제 결정을 하는 기준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가지고 엄청 내가 뭐 되게 잘할 것 같아. 네. 그럼 성과급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기준이 정해지고 나서 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기준을 미리 주진 않고 네. 희망 고문을 하죠. 야, 열심히 하면은 뭐 연말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네. 이제 한 번은 속죠. 근데 만약에 연말이 됐는데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저 대리님이 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너가 좀 너는 그냥 평사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뭐 다 비슷하게 그럴 수 돌아가네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네, 일론 네. 머스크 입장에서도 당연히 나한테 성과에 대한 뭔가 합당한 그게 없다면 굳이. 섭섭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13일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가 된 다음부터 지금 테슬라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네네. 뭐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한데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테슬라 차트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네. 뒤에 있긴 하네요. 근데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박스권이고 네.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 아마 6월 13일 이후부터 이것저것 좀 발표를 할 것 같고 네. 조금 더 재밌었던 거 뭐냐면 지난 실적 발표 때 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이때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네. 거의 완전히 그냥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요? 테슬라가 달라졌다. 변했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이렇게까지 친절한 테슬라도 아니었고 이렇게까지 주주가 원하는 대답을 전부 다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 하겠다고 하고 뭔가 되게 장밋빛 청사진을 막 보여줬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또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네. 구체적도 좋긴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과거에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결국에는 해냈지만 네. 이 시기상으로는 사실 좀 맞아요.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요것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딜레이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사실 좀 하긴 했어요. 맞아요. 저 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네네.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꽤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꽤 정했어요. 그 이번에는 네. 맞출 수 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컨퍼런스 콜 내용 한 달도 더 지났으니까 얘기해봤자 의미 없고 좀 간단하게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때 차량 안 팔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분기 때 차량 1분기보다 더 많이 팔리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1분기 때는 뭐 생산 공장 뭐 약간 뭐 스톱된 것도 있고 네. 뭐 독일에서 문제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2분기 때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싹 없어지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네. 이렇게까지 막 자신 있게 막 얘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어쨌든 1분기가 그 판매량 바닥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모델 2가 출시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거가 되게 우려가 됐잖아요. 근데 모델 2를 많이 만드는 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결국에는 고정비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차량을 5만 대에서 한 10만 대 정도는 만들어야지 그 GP 마진이죠. 그러니까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 네. 매출 총 이익이 나오잖아요. 네. 매출 총 이익 그로스 프로핏의 마진이 네. 플러스가 돼요. 5만 대, 10만 대가 안 나오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만큼 투입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커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차량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GP 마진이 어쨌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GP 마진이 테슬라 주가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진이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군요. 네네. GP 마진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끌어올려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우려했던 게 모델 2 출시 안 하면 야 너희들 2천만 대 어떻게 만들어? 네. 너희들 뭐 많이 만든다며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네. 이번에 모델 2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더 좋았던 건 2025년 하반기가 아니라 2025년 초에 만들겠대요. 근데 이것도 더 좋았던 건 뭐냐면 확 땡겼어요. 원래 모델 2를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공정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Unboxed Process라고 해서 네. 완전 새로운 공정이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공정이면 항상 1년에서 2년 정도 제대로 생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대요. 모델 3랑 Y 만드는 곳에서 그냥 모델 2 만들겠대요. 일단 똑같이 그냥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신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네. 기존 공정 지금 막 그 공정에서 막 찍어내고 찍어내는 있잖아요. 거. 네. 그거 모델 2도 그렇게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언박스드 프로세스 안 하니까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모델 2 하겠다라고 하면 생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Q가 어쨌든 판매량이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GP 마진이 올라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 마진이 주가에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쨌든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갈 때가 되긴 됐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그 네. 저가형 어쨌든 소형 차인 거잖아요, 모델 네. 2가. 근데 지금 막 중국에서 값싼 그런 차량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시기 가운데 모델 2가 2025년에 나오는 것이 과연 과거와는 좀 달라졌잖아요, 시장이. 네. 메리트가 있을까요? 판매량이 그만큼 받쳐줄까요? 어쩌면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죠. 더 빨리? 네, 더 빨리. 왜냐하면 2025년 하반기에다가 네. 신공정까지 만약에 해버리면 너무 늦어진다. 2026년 7년인데 그동안에 중국이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로 빨리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 좀 많이 팔고 동남아시아도 팔긴 하지만 네. 어쨌든 메인 국가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가 좀 어쨌든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사실상 못 들어오는 거고 한국은 뭐 들어오긴 하겠지만 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또 이제 약간 또 중국 이제 뭔가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건 네. 조금 이제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뭐 다른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테슬라가 빨리빨리 만약에 좀 대응만 하게 된다면 차량 판매하는 거는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보택시 얘기를 했었죠. 8월 네. 8일인데 이 8이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어쨌든 행운의 숫자인데 네. 8월 8일 날 발표하겠대요. 8시에 발표하는 걸까요? 생각을 못 했는데 6시. 8시. 예. 그러니까 18시. 18시. 예. 6시. 6시에. 굉장한 그럴 수도 있고. 오후 8시면 너무 또 늦으니까.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 어디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냐? 어디서 맨 처음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냐면 중국에서 맨 처음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때 발표하고 2025년부터 시범운행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거는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멀티플을 떨어뜨리진 않고 오히려 올릴 이제 그런 약간 멀티플을 자극할 수 있는 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원래 테슬라 주가 한 $100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0 정도 되면 그때부터 좀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콩쿠르를 들으면서 $100 안 가겠다라는 완전 생각을 180도 달라졌군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150를 무조건 일론 머스크가 사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트위터 인수할 때 주담대를 받았거든요. 그게 $150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100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주식담보대출을 얼마 받았지? 거의 한 20조 원 받았을 거예요. 15조 원 받았나? 엄청 받았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네. 그거 마진콜 나와요. $100 그대로 떨어지면 지켜야 되는군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요번에 지금 138인가까지 떨어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메고 이제 사수합니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콩콜 톤도 변했고 약간 집중하고 있는 게 좀 네. 달라졌네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 네. 아까 전에 이제 앞서서 저희가 주주총회 4번 안건 얘기했잖아요. 네. 이 안건이 만약에 통과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로봇이나 AI 밖에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네. 이제 본인도 어쨌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마진콜 나오고 다르죠. 하는 거 부담이 예. 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네. 사실 같은 생각이긴 한데 테슬라에서 할 것 네. 같기는 한데 네, 네. 우선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사실 정체를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매출도 보고 이익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갖고 온 자료를 보면 매출이 언제부터 정체가 됐냐면 한 2022년 뭐 한 하반기
때부터 정체가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때 사실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먼저 떨어졌어요. 먼저 주가는 떨어졌다. 네, 매출이 정체되기 전부터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P, 그로스 프로핏, 매출 총이익은 4분기 때부터 2022년 4분기 때까지 피크치고 쫙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GP 마진은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네. 2021년 피크치고 내려온 거예요. 아. 쫙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네. 주가가 언제 피크였냐면 2021년 말에 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먼저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영을 한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매출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매출 떨어지는 것보다 먼저 GP 마진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아. GP 마진이 떨어지고 주가가 반응하고 그때 네. 사실 매출은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매출을 예. 올라도 네, 예. 매출은 사실 그때 이게 좀 오르다가 살짝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GP 주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못했어요. 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추세를 이제 바꿀 수는 없었죠. 네, 네. 그래서 GP 마진, 그래서 아까 제가 Q 중요하다. 중요하고 Q 중요하니까 모델 2 중요하고 막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네. GP 마진이 반등을 해야지 네.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인데 이익은 아까 Q 그 매출 그 판매량을 늘리면서 이제 네. 막으려고 하는 거고 네. 요 멀티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8월 8일 날 로보택시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기대감을 해가지고 네.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묶어놓은 거죠. 아. 그럼 둘 다 더 이상 떨어질 만한 지금 요소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GP 마진만 반등시키면 되는 겁니다. GP 마진의 반등은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게 될까요? 사실 그 모델 2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었거든요. 그렇죠. 예, 모델 2 기다리기엔 네. 좀 멀었고, 자 그래서 테슬라가 향후에 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네. 좀 간략하게 좀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6월 13일 안건이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러저러한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가지고 대놓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물가와 판매량이 좀 약간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보택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좀 물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CPI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건 1970년대처럼 두 번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저는 뭐 매크로적인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혹은 뭐 트럼프가 갑자기 엄청난 트럼프가 이제 나중에 당선돼서 막 생각지도 못한 정책을 펼쳐가지고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게 올해 들어서 여기 제가 네모 쳐놨는데 1월, 2월, 3월 달에 파바박 올랐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거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했지만 5월 달에 발표한 4월 CPI가 내려갔습니다. 네. 내려갔고 아마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도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는 추세가 꽤 강하게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차량 월 납입금 이렇게 되면 차량 월 납입금 부담이 조금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고금리에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월 납입금 부담이 감소가 되면 차량 판매가 또 증가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Q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 다음 주에 만약에 CPI가 약간 낮게 나왔다라고 네. 하면 테슬라한테도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저희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 조 부분이죠. 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 국채 금리가 따라 떨어지면은 우리가 리스나 이제 월 할부라고 하죠. 네네. 그런 걸로 이제 차량을 사게 되는데 그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난달에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90만 원이야. 그렇죠. 80만 원이야. 그것도 뭐 되게 이러면은 커요. 이제 예. 차 지금 좀 사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아마 지금 사는 분들도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실 텐데 네. 미국이 차량 월 납입금도 부담되는데 보험. 아시네요. 네. 보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보험은 더하면. 줄일 수가 없으니까 네. 차량 월 납입금이라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사실 머스크도 이 부분을 자주 언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향후 시나리오 두 번째, 요건 뭐죠?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게 하반기에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 곳들 뭐 피겨 AI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 AI라고 하지만 로봇 업체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데 그런 곳들이 하반기에 꽤 괜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 쫙 발표할 네, 거고 네. 그러면 그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로봇 안에다가 AI를 접목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AI를 그 안에다 넣은 다음에 대량 양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 로봇 개발도 해야 되고 AI 투자도 해야 되고 대량 양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있나요? 없지 없어요. 않아요? 테슬라밖에 없어요. 네, 테슬라밖에 없고. 결국엔 테슬라밖에 네. 없다. 그리고 상장 회사 중에서는 더 없습니다. 네. 뭐 비상장 회사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다른 뭐 오픈 AI랑 뭐 같이 손잡고 뭐 하고 막 그런 얘기는 있지만 상장 회사 중에서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도 없고 네. 이런 거 다 하는 회사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상장 회사 중에서 찾게 된다면 테슬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돈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멀티플을 끌어올리는 혹은 떨어뜨리진 않는 네. 그런 요인은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뭐 이것저것 좀 저는 하반기 때 로봇 쪽을 좀 좋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ETF 네네. 유명한 로봇 그렇죠. ETF죠? 예, 로봇 ETF 중에서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데들 없고 개발하는 곳은 있기는 한데 이 기업들 중에서 네네 이게 로봇팔 개발하고 막 이런 데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서버트로닉 뭐 이런 이제 그 감속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적으로 막 되게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회사 중에 찾기 힘든 거예요. 네. 테슬라 빼고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저는 이 자율주행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8월 8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아마 중국에서 먼저 시연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테슬라한테 이렇게 들어오라고 한 거죠. 얼마 전에 그래도 관련된 소식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맞아요. 허가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네네. 있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중국은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시장이 크잖아요. 네. 우선 들어오고 들어와. 기술 이제 내놓고 이제 나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기술을 그렇게 뺏길까요? 쉽게? 그렇죠. 쉽게는 안 뺏기겠지만 어렵게 뺏기니까. 일부는 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보여주자. 머스크도 그거 그냥 생각하고 들어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장악하자라는. 그렇죠. 시장.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냥 시장 어느 정도 내줄게 대신에 네. 이 시장 많이 키워줘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지금 되게 잘 만든단 말이에요. 대량 그렇죠. 양산도 잘하고 있고 여기에 FSD만 붙이면 이 시장 어떻게 할지 몰라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필요하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필요한 게 네.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웨이모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GM 크루즈는 네. 하다 사고 나가지고 스톱했어요. 근데 웨이모만 하니까 이게 막 진척도 잘 안 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먼저 했다?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빨리빨리 뭔가 개발하고 미국도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약간 압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도 속도를 더 빨리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8월 8일 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자율주행이 발표가 될지도 모르겠고 로보택시가 언제부터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중국에서 뭐 로보택시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산이요? 로보택시 비용 수익이 얼마나 나고 네. 이게 뭐 2026년까지 2017년까지 뭐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테슬라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게 이제 제대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에는 확실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6월 달에 6월 13일 주주총회가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올릴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그래도 테슬라를 보고 있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최근에 보니까 좋은 얘기들, 그러니까 뭔가 일론 머스크가 관계에 있어서의 또 화해 모드가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트럼프랑도 그렇고
밤새 보니까 재미다이머나 아, 예, 굉장히 맞아요, 오래된 맞아요. 소송이 예. 있었는데 화해를 또 한다라는 네. 얘기가 들려오면서 아 일론 머스크도 뭔가 이제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에 손 잡고 이제 좀 하는 건가? 뭐 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소식들은 예정돼 있지만 네.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서 아, 그쵸. 엮였던 예. 얼타래처럼 좀 엉켜 있었던 그런 실들도 좀 풀어가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아, 네. 본인도 이제 느끼겠죠. 이제 네. 본인도 이제 혼자 갈 수 없다. 예,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네. 지금까지는 이제 똑똑한 머리로 혼자 뭐 기술이라든지 이뤄냈지만 앞으로 내가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사실 지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176달러 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달러 때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던 주가였는데, 올해 초가 아니죠. 작년. 작년 그쵸. 초에는 예. 이제 그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그럼 어떻게 또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지만, 200불은 뭐 가뿐하게. 뭐, 네. 제가, 깜짝이야. 뒤에서 메리츠가 지켜보고 있네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 메리츠가 지켜보고 있고. 네, 메리츠가 지켜보고 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고. 네, 저는, 이 150달러를 그 일론 머스크가 사수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하로는 주가를 안 떨어뜨리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좀 의지를 좀 보이지 않았나 네네. 싶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식이 이제 그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인데 네. 이익도 더 이상 안 떨어뜨리게 막아놨고 GP 마진 더 안 떨어뜨리게 예, 말씀 또 멀티플도 길어지시네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네. 기대한다. 네네. 우선은 여기에서부터는 네. 뭐 이렇게 살만하다? 네,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아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뒤에 회장님께서 지켜보시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잖아요. 정확히- 예수금도 불려주는 슈퍼 365 참 좋은 기자죠. 맞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죠. 컴플라이언스로 좀 지켜보고 있는 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를 정말 단 한 번도 이제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우리 권동호 부장님께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화요일 국장도 어떻게 좀 파이팅 넘치는 오늘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